이거 큰일 날 내용인데 이거 지금 시세 한 4,500 정도 지금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신 거거든요. 얘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행동. 그런데 얘가 지금 움직이거든요. 얘는 지금 본네트 열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딜러 여러분, 상사 대표님들, 제발 좀 멀리 봅시다. 저희 세일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일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오늘도 저희 세일카에는 어김없이 중고차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고차 허위 매물은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물론 중고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쪽에서는 아직도 가끔씩 발생한다고 합니다만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자주 볼 수가 없죠. 저희 세일카를 포함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공론화에 힘을 썼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현재도 여전히 명의도용이나 고마진 등의 형태로 중고차 시장의 물을 더럽히는 악질 딜러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명의도용 같은 경우는 명백한 사기 범죄이지만 고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대한민국에서 단속을 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딜러에게 왜 이렇게 차를 비싸게 팔았냐고 하면 그건 그냥 내가 잘 판 거다, 내가 영업을 잘한 결과다 라고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명분이 없어서 더 힘든 싸움,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고마진 피해, 세일카는 어떻게 풀어내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셨죠? 인터넷을 알아보고 차를 구매를 했나봐요. 4월 13일날 확송을 해서 받았나봐요. 좀 의심스러워서 우리 엄마가 이제 그쪽에다가 명의 변경을 내 걸 좀 넣어라. 왜냐 보험료를 알아보면 450에서 500까지 나오니까. 아드님 몇 살이죠? 21살. 아, 21살이니까 많이 나올 거예요. 그쪽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명의를 같이 넣어주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차가 토요일날 왔고 일찍 일단 갔어요.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100% 할부로 차를 산 거예요. 차가 뭐죠, 고객님? 아반떼 에이딘가 저기 7년식이거든요. 1250으로 처음에 책정을 했더라고요. 대형 수수료, 그 다음에 취등록세까지 같이 해서 차량 가액을 1440을 그래가지고 이걸 캐피탈로 돌려서 84개월로 해가지고 한 달 25만 8,800 얼마를 갚게끔 해가지고 총 금액 2,100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무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 가지고 차량 가격을 둘째 치더라고. 지금 들어간 취등록세부터 다 모든 비용을 다 캐피탈로 해가지고 얘는 지금 돈 한 푼 낸 게 없거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차가 이거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무사고 차량이라고 샀다는데 차를 내가 들어보니 본네트 들어보니 안에 부식도 좀 돼 있고 그러던데 성능 점검표를 확인하래요 저보고. 그리고 아들내미가 사인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걔는 지금 본네트 열지도 모르는데 면허증만 있고 차를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차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왔대요. 와서 성능 점검표를 주면 사인을 받고 갔대요. 그리고 차가 10분 있다 와서 지하 주차장에 받쳐놓고 이게 끝이거든요. 사인하셨으면 법적으로는 도움을 못 받죠. 이거는 캐피탈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아드님의 신용에 맞게끔 캐피탈을 터트리는 거거든요. 이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사인도 다 받았잖아요, 고객님. 이 차량을 비싸게 주고 사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시세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1100에서 뭐 1200 왔다 갔다 할 정도 차량이 지금 공고에서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데 차를 보니까 기본 옵션밖에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1200 정도 뭐 썬루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얘네들이 결정적인 뭐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허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고객님한테 강매로 반협박식으로 팔았다든지 법의 잣대를 두고 봤을 때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제가 강력하게 100% 환불 조치까지 가능한데 얘네들 지금 하는 수법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드리면 제가 얘네랑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단지 고마진인데 야 너네 왜 비싸게 팔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법에서도 이게 도움을 못 받으니까. 죄송한데 차가 왔어요. 확인해보니까 지금 2등 뒤쪽 브레이크 등도 교체하라고 엔진룸에서 뜨더라고요. 자동차 조수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타이어 내짝을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브레이크 등이랑 타이어 내짝 교환, 현재 차에 문제 있는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도의적으로 요거는 해줘라 이렇게 얘기는 해볼게요,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예. 피해자분은 제가 해당 그
그 딜러랑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된 부분이 뭐냐, 일단 고마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쪽에서는 고마진 아니다, 난 정상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 부분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마진 가지고 제가 막 실랑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 피해자분이 또 원하시는 수리 부분, 이 부분까지도 AS를 못 받는 경우가 다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거 완벽하게 수리해주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뭐 딜러들이랑 통화하는 거 이런 거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얘네들도 딜을 보더라고요. 대신에 조금 영상 나가는 거는 좀 자제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시키는 데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딜러들 목소리는 없이 해결을 할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피해자분이 피해 당하신 거 이것만 저는 해결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겠죠. 당연히 뭐 타일르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피해자 아버님한테 통화를 해볼게요. 그쪽 상사랑 상사 대표랑 제가 통화를 했고요. 그 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뭐 정상적으로 팔았다, 뭐 이 부분 가지고는 뭐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제가 서로 이제 감정 소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도 그러면은 말 뱉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러면 이 차에 지금 문제되어 있는 부분 이거라도 해줘라,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뭐 제가 전화를 줬으니까는 그래도 차에 관해서는 내가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건 싹 교환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타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도 해주기로 제가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친구한테 확실하게 AS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밤새서 잠을 못 자가지고 이런 피해자가 계속 나온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뭐 이거 나라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유튜버들이 아무리 뭐 알린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대표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니까 솔직히 뭐 형사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크게 답변을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연하시느라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2달 전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CN7 차량을 구매했는데 너무 비싸게 구매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차량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CN7 모던 차량 사고 이력 있고 렌트 이력 있고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구매 당시 CN7 N9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할부가 안 나와서 CN7로 알아봐 준다고 하고 차량 한도 되는 것으로 최대한 맞춘 다음 신용 관리를 좀 하다가 차량을 다시 매입하고 바꾸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구매 당시에 그 금액 그대로 있을까요? 한두 달, 세 달, 뭐 6개월 지나면은 적게는 1, 200, 많게는 5, 600 이상 감가가 됩니다. 그 감가되는 부분은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고스란히 우리 구매자분이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비슷한 옵션의 키로수, 사고 유무 비슷한 차량으로 봐도 금액이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차량 금액은 1820만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는지 제가 직접 피해자분께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객님 여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에 한번 차를 살 때 그룹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럼 예전에 하셨을 때 그때는 혹시 비싸게 주고 사신 건 모르셨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게 개인 매물이었는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할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할부가 안 돼가지고 개인으로 거래가 안 돼서 뭐 연락이 오다가 차량 구매하고 싶어서 봤는데 그게 개인 매물이 안 된다,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네들 걸로 사와서 상품용으로 만든 다음에 저한테 판매해가지고 한도 내서 하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이거 어디를 보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 직접 매장을 간 적은 없고요. 광고 전화 와가지고 전에 뭐 거래해주셨던 중고차인데요 뭐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지금 뭐 차량 뭐 할부 한도나 승인 같은 거 잘 난다고 프로모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할부 승인 도와드리고 있다, 혹시 차량 구매하셨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차량을 보고는 있는데 할부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할부 일단 조회 한번 도와주고 심사 좀 통과되게끔 협의를 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N7 N9 그걸로 이제 한도 조회를 했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가능한 차량으로 할부를 했다가 신용을 조금 올려놓은 상태로 나중에 관리를 하고 차량을 약간 대차 조건으로 해서 원래 봤던 CN7 N9을 할 수 있게 다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네가 CN7을 한도를 봤는데 2천에 딱 맞춰서 걔네가 뭐 임시 한도를 부여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도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한도가 나왔으니까 차량이 필요했던
거라 나오는 걸로 타야지 이러고 지금 CN7을 샀던 거죠. 근데 이 고객님이 지금 시세를 알아봤는데 시세보다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차량 금액이 1,820만원 주고 구매하신 거예요? 815만원 써져 있었어요. 요거 시세 알아보니까 얼마 정도에 형성이 돼 있던가요? 그 키로수도 10만 이상이었고 사고도 있었고 렌트 이력도 있었어요. 용도 변경. 올라있던 거는 1,400? 지금 시세 한 4,500 정도 지금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신 거거든요. 친구 차도 CN7이어서 보험 들고 타봤는데 그거는 조금 조용했거든요. 차가 같은 가솔린인데도 얘는 조금 창문 열면 밖에서 약간 덜덜덜 오토 돌아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떠는 소리도 좀 들리고. 이 해당 딜러를 그날 하신 거잖아요. 그날 하셨는데 뭐를 믿고 고객님 차도 안 봤는데 계약을 덜컹 해버리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신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N라인으로 구매해야 돼요. 차를 이 친구들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1,820만원에 팔았는데 원래 이 차 시세가 1,300만원짜리인데 얘네는 그러면 이 차량을 한 1,000만원 정도에 만약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 고객님 앉아서 820만원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고객님 계약을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앞에서 보이는 그것만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에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고객님. 나중에 차를 다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몇 번 물어봤었는데 네. 거의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은 아예 연락을 안 하거든요. 당연히 얘네들이 매입이 안 되니까 얘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행동을. 환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환불은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환불 사유가 되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2,000km 사이에만 되는 거예요 고객님. 고객님 벌써 2달 지났잖아요. 그 수리 부분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 부분만 수리 좀 해줘라 이렇게 좀 얘기는 해볼 수는 있거든요. 네 여보세요 셀카입니다. 아반떼를 1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차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해드리는 측면을 어떤 걸 해드려야 되나 얘기 중에 있어서. 요거 그러면은 저를 봐서라도 이건 AS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이거는. 그럼요. 전화까지 주셨으니까 확실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뭐 딱히 할 말은 없네. 하여튼 요 고객님 거는 그러면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 고마진 부분은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문제되는 부분 뒤쪽에서 뭐 소리가 난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 해당 딜러가 말끔하게 수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물론 이 해당 딜러 목소리를 제가 공론화시키려고 하다가 명예훼손상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또 공론화를 못 시킵니다. 또 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건으로 송씨 있죠 송씨? 지금 낸 돈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마진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따주고 들어갈 명분이 없습니다. 엔진 미션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운행을 못할 정도거나 거래 과정에서 문서 위조나 협박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환불까지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서 수리비라도 최대한 받아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그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저희 셀카 홈페이지든 아니면 타 플랫폼이든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고 시세를 대강이라도 알아보신 후에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이러한 피해를 당하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딜러 여러분, 상사 대표님들 100만원, 200만원 더 벌자고 시장 다 죽이실 겁니까? 옛날처럼 소비자들이 정보에 얻지 않습니다. 시세, 이력,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제발 좀 멀리 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누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누였습니다.